서울 강동구의 이 아파트 단지 59제곱미터형은 지난달 14억 8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한 달 전 같은 면적 거래 가격보다 6% 넘게 떨어진 겁니다. 근처 단지에도 매수를 문의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제일 저렴한 거 보고 나서도 결정을 안 내려요. 보니까. 지금 살 때라고 묻는데 대부분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지난해 3월 이후 41주 동안 상승이 이어지던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보합을 나타내며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1개 구의 아파트 값이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전국 아파트 값은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 강력한 대출 규제가 이어지고 탄핵 정국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파트 매수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걸로 분석됩니다. 이런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당장 아파트 매수 심리가 살아날 요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지만 인하폭은 크지 않을 수 있고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예고돼 있어 금융 환경은 중립적이란 분석입니다. 일각에선 수년간 누적된 공급 부족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완만한 매매 가격 상승을 전망하기도 합니다. 좋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이 누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도 부족하고 가격이 조금은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시장은 형성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면 매매 수요가 전월세 쪽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경우 보유세 감면과 다주택자 감세라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경기 상황에 따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정리의 영향도 본격화할 수 있어 어느 해보다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건설사 임원들이 조합원들을 향해 대뜸 큰절을 합니다. 새해니까 큰절 한번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계 1, 2위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연 합동 홍보 설명입니다. 각자 사업 조건을 설명한 뒤 면전에서 상호 비방을 이어갑니다. 삼성은 속이 꽉 찬 다진 양념과 햄까지 집어넣어서 꽉 찬 김밥을 제안 드렸습니다. 반면 경쟁사는 이런저런 야채 등을 다 빼서 밥을 김에 말아만 온 겁니다. 하도 상대방에서 네거티브가 너무 심하고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직접 드리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속이거나 기만하지 않습니다. 용산구청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마련한 홍보관에선 설계 모형까지 갖다 놓고 방문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경쟁사 단점 들추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리스크를 조합원님들께 전가한 겁니다. 현대건설이. 한강을 등질 수밖에 없는 대칭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단점이 있고요.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남 4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를 재개발해 2,30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조합이 제시한 사업비만 1조 5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한남 뉴타운 사업 가운데서도 한강을 낀 입지 등으로 사업성이 가장 좋은 걸로 평가됩니다. 수주에 성공할 경우 압구정과 성수, 여의도 등 앞으로 이어질 재개발 사업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포석도 깔려 있습니다. 재개발 수주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성이 안정적이고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보니 수주 경쟁이 뛰어들고 있지만 사업성이 악화된 자체 사업은 대부분 축소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주택시장 침체에 먹거리가 부족해지자 알짜 재개발 사업에 사활을 거는 겁니다. 한남 4구역 시공사는 오늘 조합원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주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의 이른바 줍줍 청약. 기존 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자격이 되지 않아 생긴 잔여 물량의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는 무순위 청약 제도에 붙은 별명입니다.
특히 최근 신축 아파트 일방 분양가가 크게 오르고 있지만 무순위 청약은 수년 전 최초 분양 당시 가격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일단 당첨이 되기만 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해서 로또로도 불리며 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줍줍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나 거주 지역, 무주택 기간 같은 요건을 채워야 하는 일반 분양과 달리 대부분 무순위 청약이 만 19세 이상 성년이라는 조건만 있었기 때문에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청약에 뛰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의 한 아파트는 1가구 무순위 청약에 무려 294만여 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상대적 박탈감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부가 결국 이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서 무순위 청약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조건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은 빠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라도 청약 접수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지를 따지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또 청약 당첨자에 대한 확인을 더 깐깐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이 아파트. 당첨되면 약 20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면서 청약 경쟁률이 무려 평균 527대 1을 기록했는데요.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부양 가족 등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약 가점 만점자가 3명이나 나오자 부정 청약일 가능성이 높다는 민원이 속출했고 정부가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실제 직계 존속과 함께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 초본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도 들여다볼 계획인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그 이유로 실제 살지 않으면서도 사는 것처럼 속인 위장 전입을 하더라도 병원과 약국은 원래 사는 곳에서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답했습니다.